어머, 아저씨,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운동, 약 먹는 거 아니죠? 응,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지내던 평범한 아저씨였는데 요즘 전립선 검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20년 넘게 전립선 건강을 상담하며 쌓아온 상식을 완전히 뒤흔든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겁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어떻게 노년 건강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봄 저는 잊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67세 박희배라는 분이었죠. 그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도 마음이 짠해집니다. 박희배 씨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셨거든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지쳐 있다는 게 느껴졌죠. 선생님, 저 정말 못 살겠어요. 박희배 씨가 첫 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5번은 가야 하고 소변 줄기는 실처럼 가늘어져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남자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박희배 씨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전립선 문제로 고생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고 하시더군요.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일이 반복되니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낮에도 기운이 없고 짜증이 나고 부인께서도 남편이 밤마다 깨는 바람에 함께 잠을 설치게 되셨다는 거였어요.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박희배 씨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이미 여러 치료를 받아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죠. 의사인 저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다른 접근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술이나 강한 약물 치료를 권하기 전에 생활 습관과 자연요법을 적용해 보자고 말씀드린 거죠. 박희배 씨, 한 달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엔 박희배 씨도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런 걸로 정말 나아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저는 박희배 씨께 특별한 아침 루틴과 식습관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주가 지났을 때 박희배 씨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몸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격려했죠. 2주차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화장실을 4번만 갔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희배 씨가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달랐어요. 얼굴에 활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이셨거든요. 선생님, 믿어지지 않아요. 박희배 씨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소변 줄기도 예전처럼 굵어지고 그 찌릿찌릿한 통증도 거의 사라졌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PSA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안정권에 들어왔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어요. 잠을 푹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넘쳐요. 집사람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활발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다면서요. 박희배 씨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해결되면서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고 그로 인해 하루 종일 활력을 되찾게 된 거였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약물만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핵심이라는 점을 말이죠. 박희배 씨의 놀라운 회복을 지켜본 후 저는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뒤지고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전립선 건강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바로 염증 관리, 혈류 개선, 그리고 호르몬 균형입니다. 이 3가지가 제대로 작동해야 전립선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영양소 섭취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 아침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면 몸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특수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놀라운 치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만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운동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명확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운동이 전립선 주변 혈류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나와 있었어요. 혈류가 좋아지면 전립선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동시에 노폐물과 염증 물질도 효과적으로 배출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지중해식 식습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채소 중심의 식사가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10년 장기 추적 연구를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건강 지표가 현저히 좋았습니다. PSA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전립선 비대 진행 속도도 훨씬 느렸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답은 항산화 성분과 좋은 지방산에 있었어요. 올리브유의 풍부한 올레산, 견과류의 비타민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남성 호르몬 균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하버드 의대의 후속 연구였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6개월 이상 지속한 남성들의 경우 전립선암 위험도 30% 가까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단순히 증상 개선을 넘어서 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저는 박희배 씨의 회복 과정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아침 루틴으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산책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지중해식 식단으로 항염 효과를 높이고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료였던 거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시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런 자연 치유법들은 즉효성은 없지만 꾸준히 지속했을 때의 효과는 약물 못지 않다는 거였어요.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데는 최소 4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 연구에서 일치하는 결과였죠. 박희배 씨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루틴을 여러분께도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이 방법을 고안할 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루틴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 루틴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때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물을 마신 후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그냥 마시는 거죠. 처음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박희배 씨도 선생님, 이게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하셨거든요. 걱정 마세요. 지중해 사람들은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아왔어요. 저는 박희배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견과류 한 줌이나 아보카도 한 조각을 함께 드시라고 권했죠. 이렇게 하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면서 전립선 보호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식습관 조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식사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밥부터 먹지 말고 채소와 단백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왜 혈당이 중요하냐고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설명해 드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게 바로 전립선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반대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전립선 염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운동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 루틴을 마친 후 30분 정도 산책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박희배 씨는 처음에 선생님,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운동이 아니라 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담을 덜어드렸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아침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운동장 몇 바퀴 뛰라는 게 아니거든요.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집에 계단이 있다면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립선 주변 혈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간단한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전립선 건강과 수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돼요. 파키베 씨에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모두 잠들어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에요. 깊은 호흡, 명상,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말고 바로 해결하는 거죠. 또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소변을 몇 번 봤는지 간단히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전립선 건강은 물론이고 혈당, 체중, 심혈관 건강까지 전반적인 노년 건강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해서 몇 번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요. 먼저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 같은 지방을 갑자기 늘리면 담낭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작년에 김모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담석증 병력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루틴을 시작하게 했다가 이틀 만에 복통을 호소하셨어요.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김모 씨가 급하게 전화를 주셨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심한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시면 지방 섭취를 갑자기 늘리는 건 피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전립선 치료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말이죠. 알파차 단제나 5-알파환원 효소 억제제 같은 약물과 자연요법을 병행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올리브유의 혈관 확장 효과와 혈압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정모 씨라는 분이 그런 경우였어요.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루틴을 시작한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죠? 혈압을 자주 재어보세요. 저는 정모 씨께 혈압계를 구입해서 매일 체크하라고 권했습니다. 다행히 약물 용량을 조절하면서 문제없이 루틴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식습관이 바뀌면서 혈당 조절 패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보다 소량부터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도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O-6개 정도만 드시고 소화에 문제 없으면 점차 늘려가는 겁니다. 몸의 반응을 꼼꼼히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복통, 설사, 속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참고 계속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몸이 거부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레르기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견과류 섭취를 피해야 하고 올리브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다른 건강한 기름으로 대체해야 해요. 아보카도 오일이나 호두 기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4주, 길게는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몸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요?
박희배 씨도 처음에는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부위거든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놓치지 마세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통해 PSA 수치를 확인하고 6개월마다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 요법과 함께 의학적 관리도 병행해야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처음엔 저도 이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박희배 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데 대부분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체중 감소 효과였어요. 이모 씨라는 분은 3개월 만에 7kg이나 빠지셨어요. 선생님, 전립선 치료하려다가 다이어트까지 성공했네요.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중심의 식사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체지방 감소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특히 뱃살이 많이 줄어드시더라고요. 복부 비만과 전립선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뱃살이 줄어들면서 전립선 주변 압박도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소변 문제 개선입니다. 박희배 씨처럼 밤중 소변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밤에 5번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최모 씨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밤잠을 푹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변 줄기가 굵어지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변화예요. 처음에는 실처럼 가늘었던 게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면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시더라고요. 통증 완화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찌릿찌릿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시고 회음부 불쾌감이나 하복부 묵직함도 많이 개선되셨어요. 수면의 질 향상은 정말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는 변화입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분비도 정상화되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한모 씨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저절로 눈이 떠져요. 식욕 조절 효과도 예상치 못한 보너스였습니다. 아침에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간식을 덜 찾게 되고 과식하는 일도 줄어들어요. 혈당 안정화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변화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혈당 수치가 개선되어서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던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진행해야 하지만요.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 증가는 정말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 오후에 졸리지 않아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자주 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립선 건강이 유지되면서 얻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고 밤에 푹 잘 수 있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도 회복되거든요.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겠어요. 조모 씨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전립선 문제 때문에 몇 년간 멀리 나가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화장실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였죠? 부부 관계도 좋아지시더라고요. 밤에 자주 깨는 바람에 부인께서도 잠을 못 주무시곤 했는데 이제는 둘 다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가정의 분위기까지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희배 씨와 함께 시작했던 작은 시도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부터 작은 루틴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걸 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올리브유 한 숟가락, 견과류 몇 개면 충분해요. 하루 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2주, 4주, 3개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분들이 그랬거든요. 선생님, 정말 이게 될까요? 처음 시작할 때 박희배 씨가 했던 말이에요. 지금 박희배 씨는 어떠실까요? 전립선 건강을 되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약물이나 수술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통한 자기 관리, 그리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핵심이에요. 오늘 소개한 루틴으로 안전하게 시작하시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의 변화를 응원해 주세요. 변화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거든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희배 씨가 해낸 일이고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분들이 해내신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